저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시큐리티 아키텍트, 멋있죠. 멋있는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강량호라고 합니다. 저는 보안에 입문을 한 지 한 16년 정도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전에는 저도 여러분처럼 현업에서 보안을 담당하던 그런 담당자였는데 사실 여러분들과는 좀 다르죠. 여러분들과 항상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보안놈 출신이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귀찮은 숙제를 드리고 항상 뭘 해야 된다 요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안팀과 협력을 해서 어떻게 우리의 회사에 무언가를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려드리려고 요 시간을 빌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해킹이란 무엇일까요? 게임 회사에 있어서 해킹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뭔가 핵툴 또는 계정 해킹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당장의 비즈니스 임팩트가 있는 계정 해킹이나 핵툴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해킹이라는 거를 살펴보면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보안을 뚫고 침입하여 그것을 나쁘게 바꾸거나 정보를 탈취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 작은 범위의 해킹이에요. 이거는 크래킹에 해당하는 영역인데 더 큰 범위로는 디도스도 해킹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좀 잘 느낌이 안 와요. 해킹이라는 게 뭔지, 왜 이게 뭐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귀찮게 하는가. 이거를 조금 더 재밌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해킹. 옛날에 이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냉전 시대 1960년도에 저런 중절모 쓰고 뭔가 어떤 코트를 입고 어딘가에 침입을 해서 물리적으로 파괴 공작을 하고 기밀 데이터를 유출을 하는 007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런 분들 요즘은 이렇게 합니다. 컴퓨터 가지고 어딘가에 침입을 해서 뭐 파괴 공작을 하고 데이터를 유출을 시켜요. 그래서 해킹의 본질은 사실 유출과 파괴 공작이에요. 옛날에는 물리적으로 그거를 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이거를 컴퓨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이라는 거는 결국에 유출과 파괴 공작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활동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도 당장에 하실 수 있으세요. 책 보면 돼요. 책 보면 됩니다. 뭐 게임도 해킹할 수 있고요. 시스템도 할 수 있고요. 뭐 여기 보면은 웹 해킹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요즘은 뭐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취미로 해킹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런 활동들을 막기 위해서는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책을 보면은 다 알 수 있고 막기 위해서는 이런 기법들을 우리가 숙지를 하면 막을 수 있다. 근데 운영자, 개발자 분들은 이런 기법들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보안 담당자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해킹은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당연히 해커가 하죠. 해커가 하죠. 해커는 개인일까요? 개인 아닙니다. 개인도 있을 수 있어요. 개인 아니고요. 공격 그룹이에요. Threat Actor라고 하는 공격 그룹이 해킹을 합니다. 이 공격 그룹들은 전문적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분석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뚫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요. 그런 전문적인 공격 그룹들이에요. 사실 컴퍼니예요. 회사입니다. 회사이거나 국가 기업의 회사이거나 민간 회사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해킹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해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국가의 후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후원을 받고 있는 공격 그룹들은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공격을 하겠죠. 뭔가 이제 사이버 크리미널 그리고 사이버 범죄자들은 여러분의 데이터, 여러분의 뭔가 데이터나 아니면 소스 코드, 여러분의 인프라들을 해킹을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이제 공격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있죠. 핵티비스트도 있고 뭐 테러리스트도 있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알고 보면 그들도 그룹이거나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월급쟁이거나 공무원입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랑 똑같아요. 그들도 그룹이고 회사원이기 때문에 전문 분야가 있어요. 구성원들이 전문 분야가 있고 전문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이 나눠집니다.
여러 가지 역할이 나눠져요. 여러분들 개발자들, 운영자들 또 여기에 보안을 겸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보니까 CISO님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들도 이제 겸직을 하고 보통 우리가 해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오퍼레이터 실제 실행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해커라고 알고 있는데 백엔드에는 여러 가지 뭐 리서처도 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있고 인프라 어드미니스트레이터도 있고 분석가도 있어요. 우리 회사가 뭐가 취약한지 우리가 회사가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인프라가 뭐가 취약한지 혼자서 분석하기 너무 어렵겠죠. 분석을 위한 취약점 분석가 전문가 뭐 연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우리 회사를 해킹을 해서 뭔가를 악성 코드를 심어 놓습니다. 그런 그 악성 코드 누가 개발할까요? 해커 그룹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개발합니다. 악성 코드. 개발을 해서 악성 코드가 심어지면은 데이터가 뭔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C2 서버로 이제 올라갈 건데 그 올라가는 서버의 데이터를 그들도 저장해야죠. 저장하는 인프라를 운영하는 운영자 있어요. 그들도 그런 데이터들 저희 이제 아까 전에 뭐 분석을 할 수 있는 빅쿼리 뭐 이런 시스템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들도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그 다음에 더 공격을 잘할 수 있는 뭔가의 다음 수를 만들어내겠죠. 데이터 분석가 있습니다. 그들도 이런 백엔드의 지원을 받아서 맨 앞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항상 검거되는 그분들 오퍼레이터가 해킹을 합니다. 네. 이러한 구조로 팀들이 이루어져 있고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죠. 스렛 액터라고 하는 공격 그룹, 공격 팀들이 최소한 5개, 최소한 5개예요. 이러한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팀들이 전 세계에 5,000개 있어요. 5,000개.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것만 5,000개예요. 그러한 공격 그룹들이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전문적인 팀들이. 당하면 이렇게 돼요. 굉장히 문제죠. 다행히 여기에 블리자드 분들 안 오셔서 다행이에요. 리저렉션 게임이 멈춘 그런 화면이고요. 디도스 공격 당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들을 막지 못하면은 직접적으로 이런 파괴 공작 행위에 당해서 우리의 서비스가 멈추게 돼요.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어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들을 막지 못하면 저희 소스 코드 유출됩니다.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요. 해적 서버가 어딘가에 구축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서비스가 멈추는 것만큼 그 이상의 뭔가 우리에게 금전적인 피해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PC가 해킹당하거나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장악당하거나 하는 경우에 소스 코드 유출될 수 있어요. 또는 GitHub 많이 쓰시죠? GitHub 계정 유출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개인정보도 유출돼요.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당연히 이제 가지고 계시죠. 여러 가지 인증을 받아서 개인정보 입력을 해야 가입이 되니까요. 그래서 개인정보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문제는 가지고 있는 거가 유출됐을 때 문제예요. 개인정보는 우리나라도 정보통신망법에서 유출되면 굉장히 많은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 해외는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 호주 달러로 5천만 달러를 부과를 해요. 아까 그냥 대충 1,000원씩 계산을 해보면 500억 원이에요. GDPR에는 메타, 페이스북이죠. 1.7조 원 부과했어요.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이거 우리 회사 데이터 유출된 거 걸려서 과징금 받으면 당장에 다음 달에 월급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모든 직원이 보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또 일맥상통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소스 코드가 유출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은 여러분의 회사에 있는 누군가는 개인이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읽어볼까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유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유출 한 담당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과한다. 미국에서는 이거 작년이 아니죠. 네, 몇 년 전에 실제로 이거를 형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유치장에 갇혀 있는 CIS가 유치장에 갇히는 사건도 발생을 했어요. 뭐 여러분의 회사의 CISO님 개인정보 유출되면은 유치장에 가실 수 있습니다. 벌금도 내야 되고요. 네, 이거는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다가오는 문제고 소스코드 유출되면은 레이오프 당해서 여러분들 집에 가실 수도 있어요. 벌금 내야 되니까 혹은 서비스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보안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결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실제로 우리가 보안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까요?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어떤 초기 감염 벡터로 우리를 공격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목적을 주로 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지 알면은 우선순위를 세울 수가 있겠죠. 네. 데이터 제가 친절하게 빨간색 네모 박스 쳤습니다. 익스플로잇이에요. 익스플로잇 취약점입니다. 네, 다른 말로.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작년에 가장 많았어요. 취약점 관리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보안 담당자들이 여러분들께 버전업을 해라, 취약점 패치를 해라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공격자들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취약점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요 공격 벡터 추이도 항상 취약점이 가장 높은 거고 데이터 도용이 그들의 공격의 목적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가 도용이 되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스 코드라든지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면 여러분들 큰일 난다고요. 네, 여러분들의 회사의 누군가는 진짜로 가족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익스플로이트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익스플로이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회사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네, 우리는 뭐가 문제가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공격자들은 알고 있어요. 네, 그들은 팀 플레이로 우리를 항상 스캐닝하고 우리를 들여다보고 우리를 분석하기 때문에 공격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가트너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네, Attack Surface Management라는 영역이에요. 조직의 공격 표면을 시각화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공격자의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 우리의 소프트웨어, 우리의 서비스, 우리의 인프라가 어떻게 보이는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를 우리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가트너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공격자랑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스캐닝해봐서 우리가 그 포인트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대응을 하기가 수월해지겠죠. 이러한 영역은 사실 공격이 실제 일어났을 때 초기 정찰을 하고 거점을 확보하기 전에 이제 초기 침해를 하고 거점을 확보를 하고 권한을 상승을 하고 내부 정찰을 수행을 하고 데이터를 빼나가는 전체 어택 라이프 사이클 중에 네, 두 가지 단계에 해당합니다. 우리 회사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공격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실제로 통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공격자가 스캐닝해보는 그런 행위를 우리의 방어 기술화한 게 어택 서비스 매니지먼트 영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스캐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스캐닝이 되는지를 제가 조금 GCS,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좀 사전에 정의가 아니죠. 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어디를 했냐? 국내에서 매출 1, 2, 3등 기업의 대표 도메인이에요. 다 아시죠? 네. 거기고요. 별거 안 넣습니다. 대표 도메인 그냥 3개 넣었어요. 그래서 스캐닝을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로 해보는 거예요. 네. 자산이 10K, 10,000개 이상 발견됐어요. 대표 도메인 하나 넣는데. 자산, 저희가 인프라, 서비스하고 있는 인프라 자산이 10,000개 이상 발견됐어요. 그리고 보안적인 조치사항이 필요한 이슈 6,478개 발견됐습니다. 엄청나죠? 저는 대표 도메인 3개 넣었어요. 그리고 이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요 3사에서 쓰고 계시는 소프트웨어들이 몇 종류인가, 버전이 이제 몇 개인가를 총 했을 때 230가지 이제 종류의 소프트웨어 종류와 버전을 쓰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도메인 3개 넣는데 나오는 거예요. 공격자들도 많이 알고 있을 필요 없어요. 도메인 3개 알면 공격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면은 방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다시피 토탈 이슈는 발견한 이제 조치가 필요한 어떤 취약점 포인트이고요. 엔티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개수예요.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의 개수. 그리고 테크놀로지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수입니다. 네, 도메인 3개 넣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어떤 게 나왔는지를 살펴볼게요. 자산 기준으로 좀 살펴볼게요. 도메인 3개 넣었는데 엔드포인트, API 엔드포인트가 561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API 엔드포인트에 접근할 수 있는 게 561개가 식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증 체계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바로 넣어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툴을 이용을 해서 공격 툴을 이용해서.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어떤 걸 쓰고 있는지를 봤더니 톰캣 6.0.35 버전이 나왔어요. 저거 제가 알기로 제 기억에는 10년 전에 나온 버전인데 쓰고 계시는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요즘 API를 이용한 공격이 되게 화두고 뭐 뉴스 기사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보안 장치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해 놓으세요. 인증 체계도 구현을 해 놓으시고 이제 구성 오류 같은 것도 이제 취약점 체크를 통해서 잘 하시는데 가장 임팩트가 있는 거는 의도하지 않는 과도한 데이터가 노출이 됐을 경우에요. API를 콜을 이제 했을 때 리스폰스 되는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가 포함이 안 되고 필요한 데이터만 반환이 되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데이터가 반환이 되도록 설정이 돼 있으면 소스 코드 네, 유출되고요. 개인 정보를 가져가기 위한 정보들 유출이 됩니다. API를 취약점을 이제 우리가 조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API 포인트 아까 561개 중에 이거 없다라고 저희 장담 못 합니다. 네. 뭐 장담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장담은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아파치 톰캣 6.0.35에 CV 코드 뭐 있나 봤더니 27개가 나왔어요. 이거 패치 안 했으면은 요런데 7.5점 보시면 리모트 코드 익스큐션이에요. 이거는 원격에서 코드가 실행되는 겁니다. 당장에 이제 서버가 꺼질 수도 있는 그런 취약점이에요. 공격자 아까 전에 제가 공격자의 어떤 관점으로 도메인 3개 공격자들이 가지고 있는 툴에다가 도메인 3개 넣었더니 이런 정보들 나왔죠. 네, 우리는 너무 손쉬운 먹잇감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가 그거예요. 해커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 저희는 너무 손쉬운 먹잇감입니다. 도메인 3개 넣는데 취약점 나오잖아요. 이거 취약점 스캐너도 아니에요. 그냥 디스커버리를 하는 스캐너예요. 핑거프린트하는 어떤 스캐너예요. 공격자가 해커 아까 그룹들 5천여 개 공격 그룹들이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을 개발하고 툴들을 만들고 여러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표 도메인 특정 숨겨져 있는 도메인도 아니에요. 대표 도메인 3개 넣는데 취약점 나왔어요. 심각하죠. 저희 너무 손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고민해주는 플랫폼적인 보안을 해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딜까요? 네,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구글 클라우드 쓰고 계시니까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공격자는 이제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연구를 해요. 그러면 대응을 하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공격자의 기술을 같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맨디언트가 그렇습니다. 맨디언트는 사실 이제 원래는 구글 패밀리에 있지를 않았던 회사인데 작년에 같이 조인을 해서 이제 구글의 패밀리의 일원이 됐고요. 맨디언트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격 그룹들을 추적을 하고 사고 조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일선에서 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격자들이 현재 이 시점에 쓰고 있는 공격자의 기술들을 맨디언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 서비스를 써야 되고 좀 더 전문적인 보안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면 맨디언트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생태계는 이렇습니다. 식별, 방어, 탐지, 대응, 복원 전 영역에 걸쳐서 플랫폼화된 보안 그리고 전문화된 보안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이 안에 아까 전에 빅쿼리에 대한 기술들도 당연히 녹아져 있고 요즘 화두인 그리고 여러분들을 되게 귀찮게 하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요 모든 보안 서비스와 솔루션들의 컨텐츠에 맨디언트 인텔리전스가 들어있고 원래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 에코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방어의 어떤 강점이 굉장히 좋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반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적용을 해드릴 수 있어요. 리캡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개발자분들은 많이 쓰시겠죠. 웹페이지 접속할 때 리캡차 적용해서 많이 쓰시잖아요. 네, 저희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의 하나의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크롬도 많이 쓰시죠. 크롬 그냥 브라우저로 그냥 많이 쓰시잖아요. 사실 크롬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의 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맨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고가 나시면 저희가 들어가서 사고 조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복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깔끔하게 중장기 전략 보고서 만들어 드립니다. 네. 요것들이 요 생태계가 식별부터 리커버까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보안을 잘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사이클을 그리며 복원을 했을 때 식별을 하는 영역까지 전반적으로 물 흐르듯이 다 흘러가야 되는데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네,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서비스 중에 되게 재밌는 거 있습니다. 크롬 OS라는 게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악성 코드 감염이 되시는 그런 OS 운영 체제가 뭐냐면은 윈도우즈죠. 크롬 OS는 크롬 진짜 말 그대로 크롬 OS입니다. 네. 저거 설치하시면은 크롬북이 돼요. 하지만 워드는 못 씁니다. 저거 설치하면. 네. 그런 단점이 있고요. 대신에 업무를 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는 그런 OS, 전용 OS, 보안적으로 강화가 된 전용 OS가 설치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오늘 제가 취약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취약점. 아까 도메인 3개 넣었는데 취약점 짜르륵 나왔잖아요. 그거를 인터널하게 상시적으로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Security Command Center라는 서비스예요.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사용을 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고객분들께서는 저 서비스를 고려해 보실 수가 있어요. 설정을 해 놓으면은 상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딘가의 나라의 컴플라이언스를 위반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서비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인터널하게 상시 체크를 해줍니다. 네, 그러한 서비스고요. 뭐 리캡차는 많이 쓰시고 바리스토탈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바리스토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IP 그리고 파일 해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저장을 해놓고 악성 여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게임에 접속을 하는 IP들 크리미널 IP일 수도 있잖아요. 범죄자가 사용을 하는 IP일 수 있잖아요. 그런 IP로 접속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활동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접속 차단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서비스에 뭔가 해킹을 시도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런 IP들 바리스토탈과 연결을 하면은 검사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뭔가를 시도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바리스토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쓸 수 있고요. 뭐 크로니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통합 보안 로그를 수집을 해서 임직원들이 만약에 악성 코드 감염이 되었을 때 외부와 통신을 하거나 내부 전파를 시도를 했을 때 어떠한 활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로그를 이제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저기에 보안 로그를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런 활동을 자동으로 분석한 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그의 활동은 아니죠. 그의 PC가 감염돼서 하고 있는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비커리 기반의 CM이고요. CM이라는 거는 결국에 보면 로그를 수집을 해서 보안 로그만 수집하는 게 아니라 로그를 수집을 해서 로그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이 다르게도 쓸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디도스 방어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이점이에요. 뭐 지금 오늘은 제가 이 전체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뭘 있는지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맨디언트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맨디언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지식에 의한 그런 보안을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자 하는 회사다 혹은 조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저희는 사고 조사를 하거나 저희 직원들 중에 되게 특이한 분들 계세요. 해커의 커뮤니티에 잠입을 해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한 500분 정도 계세요. 그분들이 그들의 동향을 수집을 합니다. 동향을 수집을 해서 인텔리전스 DB에 넣는 거예요. 저기 밑에 있죠. 맨디언트 데이터 레이크라고. 네, 오른쪽에 있죠. 저기에다가 저희가 스파이를 심어놓고 그들이 수집해온 데이터를 거기다 넣어놓습니다. 또는 저희가 사고 조사를 하면서 그들의 행동 패턴, 공격 기법을 분석을 해서 저 데이터 레이크에 넣어놔요. 넣어놓고 플랫폼화를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기 좋도록 스레드 인텔리전스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로 제공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제가 스캐너로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 스캐너로 여러분들의 어떠한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내는데 근거 데이터로 쓴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비하고 계시는 보안 시스템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거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떠한 보안 위협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분석을 해준다거나 하는 어떤 근거 데이터로 씁니다. 맨디언트는 뭐 스파이로 할 만큼 전문적인 사람들 많이 있고 사고 조사 항상 할 만큼 전문적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GCS의 원래 수장이신 순일 포티님께서는 플랫폼 보안, 플랫폼 보안을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인비저블 시큐리티.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건 못하건 보안은 이제 계속이 되는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그런 보안을 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플랫폼 보안의 강자. 가 이제 구글 원래 GCS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도입만 하시면 돼요. 맨디언트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사실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또 앞에 거랑 맞추려고 이렇게 했는데 엑스퍼티즈 시큐리티입니다.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지식에 의한 보안. 이거는 맨디언트의 이제 수장이신 케빈 맨디아가 하시는 말이에요. 플랫폼적으로 사용자가 혹은 임직원이 알지 못해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보안과 그걸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전문가가 투입되는 보안. 이게 여러분들이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하실 때 얻어가실 수 있는 이점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너무 손쉬운 먹잇감이라고요. 네, 손쉬운 먹잇감인데 GCS 쓰시면 안 손쉬워지시고요. 전문가 보안을 도입을 하시면 강력해지십니다. 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글 클라우드 좋죠. 네, 그 GCS도 좋습니다. 그럼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